오늘만 두 번째. 네. 자, 상상하면 백전백승. 여러분도 상상하세요. 자, 홍유진 어느 대학교 갈 거예요? 예, 상상하세요. 김포대학 배우기 할까? 서울대 의예과. 서울대 의예과? 네. 김은서 어느 대학 갈 거예요? 저는 연세대요. 연세대 독수리? 오, 연세대 천문학과? 네. 자, 가세요 상상으로. 상상하면 갈 수 있습니다. 윤가빈 경희대? 경희대 뭐 한의학과? 내가 아는 한의사가 왜 한의학을 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던데. 자, 오늘 임진록. 여러분, 임진왜란은 물론 우리나라가 이게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고 완전 초토화됐죠. 임진왜란. 근데 임진록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완전히 이겼어요. 자, 그래서 문학을 통해서 민중들의 아픔과 고통을 승리로 이렇게 대리만족하는 거, 승화시키는 거죠. 그죠? 대리만족하는 거. 왜 여러분들도 가끔가다 대리만족하지 않나요? 막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막 서울대학교 다니고 뭐 공부 못했는데 뭐 서울대 갔다 이러면 애들이 와, 난 쟤보다 더 잘하는데 나 갈 수 있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대리만족. 근데 여러분, 그런 대리만족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뭘까요? 상처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럼 상처가 치유되면 어떻게 해요? 극복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 지금 일본하고 우리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진짜 전쟁하면은 다른 나라 아무도 개입은 안 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싸운다면. 모르겠어요? 나도 몰라요. 일본이 전쟁을 치를 수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그래서 그 나라는 군대가 없어요. 자위대가 있지.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어. 그 나라는 군대라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걸 군대로 만들고 싶고 아베가 막 혈안이 되고 있잖아. 아베! 자, 봅시다. 개혁. 임진왜란 때 왜군에 당한 굴욕적 수모를 허구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통쾌하게 승리하는 것으로 변형한 작품이다. 민족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군담 소설. 이 뭐예요? 군인들에 대한 이야기, 군담 소설, 영웅 소설이죠. 자, 여러분 멋있죠?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이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게 잘못된 동상이라잖아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래요? 그게 아니라 칼이 우리나라용 칼이 아니래요. 일본 칼이래. 예. 이거 자꾸 이거 한 사람이 그런 왜 칼이 일본 또 있잖아요. 길잖아. 일본 손잡이 크잖아요. 두 손으로. 우리나라 이게 두 손으로 이렇게 하지 않죠. 그 이순신 장군은 칼 쓸 일이 없죠. 사살로. 이 칼은 자기 보호나 지휘봉에 불과한 거죠. 자, 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12척 갖고 몇 척 이기죠? 333척을 이기죠. 예, 그래서 한자가 있죠. 금, 신이 금이. 전선이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있습니다. 12척. 예. 한문을 잘 썼더라고요.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자, 개요. 갈래 역사, 소설, 군담 소설. 예, 영웅 소설이라는 거죠. 성격. 전기적. 여기 기가 무슨 기자야? 일대기가 아니고 기할 기자예요. 여기 기자가 무슨 기자야? 기할 기자. 그죠? 아주 신기한 이야기, 사명대사 얘기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 신기한 이야기들. 그래서 전기적. 설화적. 자,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배경. 시간은 조선 선조 임진왜란을 저는 공간 조선 팔도 및 외국 일본 임진왜란 때 영웅을 하락했어요. 주제 뭐야? 임진왜란 패배된 정신적 보상과 승리. 한번 크게 읽을까요? 시작. 임진왜란 패배에 대한 정신적 보상과 승리. PD님 그 물 좀 가져오세요. 예, 내 물이 왜 거기가 있죠? 네. 자, 임진왜란 패배에 대한 정신적 보상과 승리. 네. 남의 물 가지고 일로 오세요. 네. 자, 특징.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설화와 혼용,
그러니까 이야기 막 우리나라의 이야기 짬뽕 시켜 버렸어요. 예, 그렇게. 그다음에 소설로 창작됐다. 영웅적 인물들을 활약하는 애국적 무용담 순차적으로 엮었다. 의. 자, 크게 읽어봐. 두 개 시작. 우리나라 문학소설의 대표작인 민족적 자부심과 은근 의지를 고취시키는 예. 자, 응전이라고 하는 건 응전. 다시 도전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갖는 거 이런 얘기죠. 자, 어휘는 여기 이제 나오는데 뭐 수축은 집이나 방주 허리등 고치는 거죠. 폐문은 칙사를 파견할 때 칙사의 파견 목적 일정 등을 기록하여 사전에 보낸 통지문 뭐 그다음에 사과는 검사하는 일을 맡은 벼슬아치 조사하는 풀무 알죠? 실체 쭉 보고 여러분 나머지는 보면 되고요. 호남 무지 어리석고 못나 살이 어두우다 이런 여러분 어휘를 좀 많이 알아야 되겠죠? 강화는 뭐냐면 두 편이 싸우던 그치고 평화 뭐랄까 협정이죠. 협정하는 거. 인피 사람의 가죽 종고 종과 북 여러분 북을 무슨 동물로 북을 만들죠? 소 어디? 소곱창으로 그러면 먹고 싶냐? 소곱창은? 고무 같은 느낌. 그렇죠. 고무 같은 느낌이 곱창만 있는 게 아니죠. 소 엉덩이로 만든대요. 아주 예. 그래서 북. 그다음에 금감하죠. 예. 그다음에 나머지는 보면 되고요. 자, 줄거리. 하루는 선조가 꿈을 꾸었는데 우의정 최일경이 왜군이 쳐들어올 징조로 해몽한다. 우의정은 뭐냐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넘버 3죠. 예, 서열 3. 지금으로 치면은 교육부 장관 뭐 그 정도 되겠죠. 자, 넘버 3. 하여튼 뭐 그래요. 최일경이 왜군인 징조를 보면 이에 선조는 태평성대도 난 말도 안 요사란 말을 하였다고 최일경은 동료를 기양 보낸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실은 뭐 다 여기 실존 인물을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외놈들이 쳐들어와요, 안 쳐들어와요? 쳐들어오죠. 그런데 선조는 뭐야? 미리 대비를 못했죠. 왕에 대해서 비꼬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서민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고전 문학사 하면서 조선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시대가 어느 시대라 그랬어요? 바로 이 선조 때. 후기의 특징이 조선 후기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뭐죠? 비평, 풍자, 해약. 그 왕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꼬는 거죠. 자, 그다음에 최일경 동네에서 왜군을 목격 조정에 알린다. 원래는 이제 뭐 2명을 보내죠. 보내서 이제 뭐랄까 가서 봐서 그 이름 두 사람 이름 생각이 나는데, 근데 이제 하나는 쳐들어올 것 같다고 하나는 아니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수십 년 동안 전쟁을 안 했어요. 한 300년 동안 전쟁을 안 했대요. 150년 정도. 그러니까 뭐야? 하기 싫은 거야. 귀찮은 거예요. 자, 그래서 최일경 동네에서 왜군을 목격하고 조정에 알립니다. 임진년 8월에 외장 청정, 가등청정이죠. 소소, 평수길 등이 군사를 이끌고 조선을 침략하자 왜군이 침략으로서 예측하고 거북선을 만들었던 이순신은 벌써 예치가 있어. 거북선을 딱 만들었어. 수군을 지하에 싸우다 전사한다. 왜군의 평양을 점령하자 선조는 유성룡을 명나라 원군을 요청한다. 한편 김덕령,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이 김덕령. 의병을 일으켜 외장 청정 곤욕을 치르게 만들고 조홍 각제우 등도 의병을 일으켜 왜군을 물리친다. 홍의장군 각제우죠. 명나라 군대를 파견해달라는 조선의 요청을 거절하자 삼국지의 간운장이 명나라 천자의 꿈에 나타나 간운장이 나와요. 삼국지에 조선에 파견을 하게 돼. 그러니까 뭐예요? 간운장도 조선을 돕는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 저 종로에 있는 사당에 삼국지에 유일한 사당이 있는데 유비도 아니고 장비도 아니고 간운장 사당이 있어요. 왜 간우의 사당은 있을까요? 의리 때문에.
간우가 의리를 지키거든. 예, 의리. 그래서 이제 간원장이 탁 보내. 그래서 지금 그 간원장 사당이 있죠. 자,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이호성 청나라 또 꿈에 가는 나타나 이호성의 청정의 목을 뵐 수 있게 해준다. 대장을 이룬 왜군은 대피하여 귀국하게 되는데 조정에서 김웅서와 강홍림을 대장으로 삼아 외국의 항복 문서를 받게 된다. 예, 사실 그런 일은 없었죠. 임진왜란이 끝난 지 13년 만에 왜군의 재침 뭐죠? 재란 하자 사명당이 일본으로 가서 외왕 굴복시키고 항복문서 받아. 여러분 사명당 일본 와서 도술 막 부려요. 예, 불교. 왜냐하면 그러니까 스님을 일본으로 보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불교가 이미지가 좋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불교 문화, 그러니까 선진 문화라는 과시도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자, 줄거리 표. 예, 외가 침략하고 민중들이 나를 지키기 위해 결사항전하고 사실 그랬죠. 왕과 양반은 도망하여 급급하다. 이 비판 의식 두 번째 부분. 곳곳에 의병 봉기, 육지 바다 외병을 기격퇴한다. 사명당이 그 외근은 항복을 받아온다. 인물 소개. 사명당 서산대사의 제자로. 원래 저 서산대사의 제자 원래 아니죠. 그냥 이제 유명한 스님을 같이 섞어 놓은 거죠. 초인적 능력을 발휘하여 외왕을 굴복시켜 항복문서를 받아온다. 여러분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거 읽었을 때 그게 있었어요. 사명당이 이제 방에 딱 놓고 불을 막 뗐어. 근데 방에 들어가 보니까 방이 원래 절절 끓어야 되잖아. 근데 방에 막 얼음이 막 얼어 있어. 그리고 막 이렇게 데모시로 걸어가라는데 막 사명당이 데모디로 막 걸어가고 이런 쇼맨십이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능력 있다, 뭐 출중하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다. 뒤에 나옵니다. 외왕 재차 우리나라 침략하라 하지만 사명당의 신이한 능력을 굴복하고 항복하고 만다. 최일경 외가 침략 것이라는 꿈의 기양 때문에 기양 가는데 그때 외적이 쳐들어온다. 이순신이 거북선을 준비하여 한산도 큰 공을 세고 죽는다. 정충남 전쟁에 자원하여 충주에 싸우다 청정에게 가등 청정에게 죽임을 당한다. 김덕령 도술로 청정을 희롱하나 그의 재주를 다하지 못하고 죽는다. 김웅서 이 사람들 죽었죠. 최일경 명으로 외장 소서 조선인 첩 월청과 함께 죽는다. 이효성 명나라 구원병 대장으로 대군을 이끌어오며 명산 대첩 혈맥을 자르고 철군한다. 그래서 이 청나라도 그 명나라도 부정적인 인물로 다 외세는 다 부정적인 인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자, 벌써 사명당하고 외왕. 사명당이 이긴다. 그죠? 예, 초인적인 힘이 있다. 얘는 없다. 이해와 감상. 자, 임진왜란에는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허구적 요소를 가미해 역사소설을 군담소설이다. 이 작품의 주된 내용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나라를 구하려고 일어선 민족적 영웅 최일경, 이순신, 강홍리, 정충남, 김덕령, 김웅서, 사명당 활약을 그린 것이다. 당시 실제 실존했던 실존 인물들이죠. 이 중에서 외에 건너가 항복을 받아온 사명당 이야기 가장 대표적이다. 역사적으로 임진왜란, 한산도 대첩, 행주 대첩, 진주 대첩 등 몇몇 전투를 제외하면 우리 민족을 패전의 아픔을 안겨준 전쟁이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우리가 전쟁에 승리한 것을 바꾸어 놓았다. 파란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허구적으로라도 정신적 위안을 얻으면서 민족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패전으로 인한 수모를 정신적으로 보상하여 민족의 정기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비록 형식으로 내용 면에서 소설의 완결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주체적인 민족 정서를 다루겠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주체적 의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삼국 유사도 그렇죠. 이련이 쓴 그 주체적 의식이 있는데, 자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제가 그런 얘기했죠. 왜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진 전쟁, 지진 않았지만 하여튼 이 전쟁에 왜 자꾸 보상을 받으려 하냐? 그것은 바로 상처의 치유예요. 그래 희망이 생기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 애들이 누구한테 깨졌죠? 이순신한테 깨졌죠. 네. 그 일본은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해전으로 그러니까 해군이 세계 최강이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순신한테 진 다음에 이순신을 연구했어요. 어떻게 이기지?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우리나라는 또 일제 치하의 고통을 당하죠. 준비 안 하면 안 돼.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뭐 개종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도 우리나라에 친일파들이 얼마나 많아. 서울대 교수.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본 애들이 돈을 주거든요. 이러면 하면 돈을 먹고 살 만한 돈을 주니까 욕 먹더라도 막 하는 거예요. 뭐 아베님 뭐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그 아줌마도 다 친일파잖아. 지금도 친일파가 있는 거야 우리나라에. 그죠?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준비하지 않으면 또 당하게 되는 거죠. 이런 문학적 승리를 통해서 상상을 통해서 이기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이겨야지 치유가 되고 그렇게 또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여러분들 이제 고3들 공부 가르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유예요, 치유. 자기가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약한 작품이 있고 약한 분야가 있어요. 근데 그 분야를 계속 훈련하고 연습해서 그거를 몇 번 반복 연습해서 외우더라도 퍼펙트하게 내 것이 되면 그 다음부터 상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 자신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3들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고3들이 와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상처가 남아있거든. 점수가 안 나왔다는 상처. 여러분 점수가 잘 나와도 조심해야 돼요. 공부 안 하거든. 자, 그래서 주제의식,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고치. 실제로 패배한 임진왜란은 역사적 사실 앞에서 자칫 상실되기 쉬운 민족 긍지와 자부심을 고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드러난다. 팔도 명자들 용맹이 싸운 거, 모습 각지 의병들 활약상들을 통해 이 같은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그죠? 두 번째, 민족의 응전. 그 전쟁에 대해서 진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걸 다시 한번 전쟁이 끝났지만 다시 한번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울분과 복수심을 가지게 된 패전의 역사를 허구의 세계에서나마 승전의 역사로 바꾸어 얘기했죠. 정신적 보상을 얻고 있다. 강홍립과 김홍사가 외국에 토벌하고 사명당이 외국으로 건너가 외왕으로부터 항복문서를 받는 등 작품 전체를 승전문학으로 꾸며놓은 것이 근거이다. 읽어봐. 시작. 이는 결국 외적에 대한 적개심과 민족적 우월의식을 바탕으로 외적의 공격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의지. 다시 응전하겠다라는 의지가 드러냈죠. 자, 근데 여러분 외왕이 사명당을 시험하는 이유 뭐냐? 외왕은 사명당의 생불이라는 걸 살아있는 부처래. 의심하여 사명당에게 병풍의 글을 암송하게 하고 모두 위에 유리방석 위에 앉게 하며 화기를 세게 이제 그 불을 세게 떼서 한 방에 머물도록 한다. 하지만 사명당은 초인적 능력을 발휘해 외왕의 시험을 모든 물시 영적 면모를 보여준다. 이처럼 사명당의 초인적 능력 부각한 것은 뭐라? 같이 읽어봐. 시작. 외국에 대한 조선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외국에 대한 숨을 통쾌하게 보복하는 의도적 장치다. 예. 서산대사의 도술의 의미. 서산대사는 여러분 서산대사가 하면 난 게 유명한 말이 있는데 뭘 것 같아요? 그거를 김구 선생님이 해서 그 사람들이 김구 선생님이 한 말인 줄 알았는데 그 서산대사가 한 말이에요. 김구 선생님 백범일지 그걸 썼거든. 눈 쌓인 날에 함부로 걷지 마라. 너의 발자국이 내 뒤에 오는 사람에게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눈 쌓인 날에 함부로 막 걷지 말으래요. 선구자는 똑바로 걸으래. 그래야지 그 길을 쫓아서 너희 후세들이 오는 거니까. 내가 여러분들 앞에 똑바로 살아야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아 저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가죠. 똑바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요? 욕은 못하고 진짜. 네. 자, 이 영상 끝나고 보자. 자, 그 다음에, 서산대사는 사명당 도움을 청하자 도술로 기상이변을 일으켜 왜곡을 거의 한볼 직전에 일으키게 한다. 이러한 서산대사의 신이한 능력이 외왕의 항복을 받아내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또한 이 대목은 독자에게 통쾌함을 불러일으키는데 여기에는
외국을 함몰시키고자 하는 생각 정도의 분노감과 읽어볼까? 전쟁으로 인한 아픔의 상처를 치유받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다. 그죠? 아픔을 치유하고자. 역사와 다른 결말의 의미. 이 작품에서 역사적 사실과 달리 사명당이 외형의 항사를 받아내고 있다. 이로써 임진왜란의 패배에 민족 자긍심을 상처를 입은 당시 민중의 허구적 상상을 통해서 통쾌함, 정책, 위안. 일본에 겪은 거. 첫 번째 시험. 18,000칸 병풍서를 18,000칸의 병풍서를 다 외우게 한대요. 암기력 대단하죠? 시험 극복 과정. 바람에 덮여 못 본 칸을 제외하고 나머지 심을 모두 외운다. 깊은 유리방석, 별당문, 봉화, 풀무질, 오색 뭐 이런 것이 있다. 이걸 다 이겨내요. 뭐 이거 내용 이거 자체가 중요한 거 이걸 다 이겨내. 그러면서 뭐요? 우리가 우월하다는 걸 알죠. 임진록의 형성 배경. 전쟁의 패배에 대한 정신적 보상입니다. 그죠? 역사적으로 패배한 전쟁은 승리한 전쟁을 허구했죠. 민중의식의 성장, 외의 침략을 예언했던 사람들 요망하다고 처벌한 집권층을 비판함, 의병장 승려 기생 등에 의해 외적 격퇴가 나타남, 외국에 대한 적개심과 정신적 승리, 김응서, 강홍립 등 외국 정벌함, 사명당의 외양을 항복을 받아낸 배명의식, 여기 명나라를 명예 구원을 가까이 트잡은 명나라 장수 이호성의 산천 혈맥 끊어다가 신령의 혼이남, 그래서 명나라를 배척하는 그런 4대 정신. 그러니까 이 집권자들이 명나라를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대의 길을 가죠. 자, 임진록에 나타나는 역사적 인물의 변형이 있죠. 그래서 이본이 있는데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파란 거 읽어볼까? 시작. 역사적 사실이 그대로 다시 시작. 역사적 사실이 그대로 소설되는 거 민중의 정서, 역사, 의식에 따라 조금씩 변형되고 있다. 이순신이 어린 나이에 막 외국을 막 무찔러요. 어린 나이에 이런 거. 2번 다른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마지막 파란 거 읽겠습니다. 시작. 즉 민족 의식을 반영한 우리 민족의 주체성과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말 수 있다. 네, 이렇게 임진록도 우리가 정리했는데요. 계속 얘기하자면 우리나라는 일제에 의해서 많은 것을 일본에게 주고도 두 번이나 우리가 당했죠. 임진왜란, 그 다음에 일제 치하. 준비하지 않은 민족은 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